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 길을 가는 걸까? 아니면 살면서 만들어 가는 걸까? 네,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죠. 시작은 역시 가장 고전적인 논쟁이죠. 유전대의 환경입니다. 네, 맞아요. 발달이 우리 안에 어떤 유전적인 청사진, 그러니까 성숙에 따라 그냥 저절로 펼쳐지는 건지 아니면 경험이나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학습의 결과인지 뭐 이런 논쟁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자료들 보니까 요즘에 뭐 둘 중 하나라기보다는 이 둘의 상호작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본다는 점이에요. 아, 상호작용이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이게 그냥 변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뇌가 경험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재편성된다는 거예요. 뇌가 경험으로 바뀐다고요? 물리적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겪는 일이 내일의 여러분을 말 그대로 만든다. 뭐 이런 거죠. 와, 뇌가 경험으로 재편성된다는 거 진짜 인상 깊네요. 유전과 환경의 어떤 그리고 계속 변하는 뇌,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럼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발달의 모양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연속성 대 불연속성. 발달이 이렇게 서서히 쌓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확확 바뀌는 걸까요? 네, 맞아요. 발달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뭐랄까 두 개의 큰 렌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연속성 관점은요. 발달을 좀 완만한 오르막길처럼 봐요. 키가 자라거나 뭐 아는 단어가 늘어나는 것처럼요. 어제랑 오늘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꾸준히 계속 양적으로 변화하면서 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과거 경험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미래의 발달로 이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럼 불연속성 관점은? 아, 완전히 다른 그림이겠는데요? 그렇죠. 불연속상 관점은 발달을 계단 오르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각 단계는 이전 단계랑은 질적으로 확연히 다른 그런 새로운 능력이나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기어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걷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물만 이해하던 아이가 추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이런 거요. 프로이트나 피아제의 단계 이론들이 딱 대표적이죠. 아, 피아제 단계 이론이요? 네네. 네, 이건 단순히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신하는 것에 가까워요. 질적인 도약을 강조하는 거죠. 와, 변함의 모습에 대한 정말 다른 시각이네요. 하나는 꾸준한 성장, 다른 하나는 어떤 극적인 변신. 그럼 다른 주요 쟁점들, 성숙 대 학습, 그리고 안정성 대 불안정성. 이건 앞선 논의들이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조금 빠르게 짚어주시죠. 성숙대 학습은요, 사실 처음 얘기했던 유전대 환경이랑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성숙은 유전적인 시간표에 따른 변화고 학습은 경험에 의한 변화죠. 뭐 간단하고요. 안정성 대 불안정성은 사람은 변하나 이 질문이랑 딱 연결돼요. 아, 사람은 변하는가? 네. 어릴 때 형성된 성격이나 특징이 평생 쭉 가는지, 안정성, 아니면 살면서 바뀔 수 있는지, 불안정성, 여기에 대한 거죠. 초기 경험이 결정적이고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기초성이나 불가역성 개념은 안정성을 좀 지지하고요. 반면에 아까 말했던 가소성은 변화 가능성, 즉 불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자료에서 결정적 시기라는 말도 꽤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네, 결정적 시기, critical period 또는 뭐 적기성이라고도 하죠. 특정 능력을 배우거나 발달시키기에 가장 효율적인 어떤 창문이 열리는 시기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기회의 창 같은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언어 습득이나 아니면 부모와의 애착 형성 같은 거요.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배우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라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아, 놓치면 안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쟁점이 더 남았습니다. 인간이 발달해서 수동적인지 아니면 능동적인지, 그리고 초기 경험이랑 후기 경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이것도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 네. 인간을 그냥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좀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지, 뭐 초기 행동주의처럼요. 아니면 스스로 환경이랑 막 상호작용하면서 발달을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보는지, 예를 들면 피아제 이론처럼요. 그 차이입니다. 요즘엔 좀 능동적인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현대 심리학은 점점 더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죠. 그리고 초기 경험 대 후기 경험은 프로이트처럼 아동기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는지, 아니면 에릭슨처럼 인생 전반의 경험이 다 중요하다, 후기 경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지의 관점 차이예요. 이것도 역시 가소성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후기 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한테 변화의 여지가 계속 주어진다는 뜻이겠죠.